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시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도 AI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이 4m나 깎여나가고 콘크리트 더미에 뒤덮여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전일 빌딩의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접한 광주 시민들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에서 한 말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 한 말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던 시각, 시민들의 눈과 귀가 TV에 집중됩니다.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난 시민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이전 담화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한 말도 지키지 않았는데 퇴진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담화할 때도 그냥 다 적극적으로 저기 한다고 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안 그랬잖아. 또 두고 봐야지 뭐. 국민이 원하는 게 많이 본인도 TV를 통해서 보고 느꼈을 텐데 본인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법을 놓고 싸울 것이 뻔한 국회에 진퇴를 맡겨놓고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본 자신이 그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다시 또 국회에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어떤 그 대통령이 아직도 사역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신은 법과 절차를 어겨놓고도 퇴진은 법과 절차에 맞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사람은 박근혜예요. 근데 자기는 절차를 따르겠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과를 거듭하고 거취 문제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사태가 갈수록 꼬이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모든 책임과 절차를 국회에 떠넘긴 건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서의 사죄와 반성은커녕 범죄 사실을 뻔뻔하게 은폐하고 촛불 민심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며 즉각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확대 관부회의에서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분이 5.18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도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도 5.18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악의적인 서술로 의미를 왜곡했다며 전면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해남과 무안에 이어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도 AI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입이 통제된 오리 농가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 방역당국이 종오리 2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도 AI 의심 농가가 발생하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 잘하는 농장도 여기 관리 잘된 농장이에요. 안에 소스가 다 있고 관리 잘된 농장인데도 이렇게 와버리니까.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의심 신고를 받은 전라남도가 감염 여부를 조사해보니 1차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축산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해당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이 드나든 42농가에 대해서도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75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축산당국은 농가 인근에 영산강을 찾은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그쪽에도 영산강 쪽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능성들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은 2.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새라는 것이 행동 반경이 한 3km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남 가금류 농가의 23%를 차지하는 나주. 2, 3일 뒤에 나오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천왕봉 일원 등 정상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지형이 훼손되고 지질학적 가치도 훼손됐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무등산 정상부인 천왕봉의 1937년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며 산을 깎아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덮어뒀습니다. 군부대의 막사와 도로, 헬기 착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무등산 정상부는 2만 제곱미터가 넘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 주상절리는 4m 넘게 깎여나가 정상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1000m 이상 고지대에 주상절리가 있는 곳은 국내 무등산이 유일한데 천왕봉 등 정상부의 지질학적 가치가 훼손된 겁니다. 콘크리트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질학적으로 많은 훼손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공군이 주둔한 1966년쯤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천왕봉 상단에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이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부대를 이전한 뒤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상부를 복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개의 복원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훼손 정도가 심각한 만큼 천왕봉 고도 회복 등 완벽한 원형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군부대 이전 사업비가 내년 국비에 반영될지 미지수고 기피시설인 군부대가 옮겨갈 대상지도 결정되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 예산 10억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안전진단 비용 4천만 원을 들여 업체 2곳에 추가 정밀 진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일빌딩은 건물 앞부분이 금남로 방향으로 18cm가량 기운 상태로 2차례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과 C등급으로 오가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가 최근 리모델링을 한 뒤 관광 자원화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 특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부를 때도 종일 냉기가 가득하고 심지어는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100번째 집 고쳐주기 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낡은 집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난방시설은커녕 변변한 화장실도 없던 이곳이 깨끗한 방과 실내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우물물을 길어 써야 했던 조기만 씨는 이제 따뜻한 방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 위험은 무너진 집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멋지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되게 만족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주택 건설 업체들과 지자체가 힘을 합쳤습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한데도 돈이 없어 집을 보수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100가구의 서민들이 주거 환경 사업으로 새 보금자리를 얻었고 내년에는 사업비와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서민 약자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그 가족까지도 이렇게 그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약 110여 곳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요, 내년에 대대적인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270명, 가장 많은 인력을 선발합니다.
자회사인 한전 KPS와 한전 KDN도 66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252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렇게 49명의 새로운 인재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은요, 내년에 2만 명에 가까운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 채용 인원보다 1,300여 명이 늘어납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를 뜻하는 이태배, 취업을 포기한 취포생 등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죠. 희망을 잃지 말고 문을 꼭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8명이 명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14일자로 명퇴를 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평균 임금의 31개월분이 지급되며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 축하금, 부모 경조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해 88명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이 참여하는 에너지밸리 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밸리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현황을 보고받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기업 유치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에너지밸리 위원회는 에너지밸리 사업의 자문과 지원을 위한 산학 연관 협의체로 김황식 전 총리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광주지검과 함께 소년원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주 소년원의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을 개설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운영되는 빛가람 전기교실을 위해 한전은 1억 원을 광주 소년원에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은 교육장 조성이나 교육 기자재 구입, 그리고 강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강술래와 장승 등 남도의 문화와 관광 자원이 영어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영어 콘텐츠 발표회에서는 강강술래 진도 아리랑을 비롯해 남도의 음식과 문화관광 자원을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영상과 연극, 애니메이션 등 17개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양성사업단은 교육 인프라의 남도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글로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시한 마무리 캠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계속된 이번 마무리 캠프는 2017년 시즌을 위한 체력과 기술 강화, 팀 전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체력적인 부분과 선수 개개인의 기술 향상에 많은 주문을 했다며 효율성이 높은 훈련 캠프였다고 평가했습니다.